힘든 때가 바로 배워야 할 때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창 돈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이다. 돈 때문에 하는 고생은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서 겪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돈 문제로 걱정할 때 부모가 돈을 대주면 부모도 곤란해지고 자식도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또 다른 곳에서 돈 문제로 곤란해지게 된다. 이럴 때는 부모가 뭐뭐야 현명하게 잘 처리해라 라며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도 자식도 돈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렇듯 모든 문제는 신이 내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장이 이상해서 일이 잘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부장 한 명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부장이 어떤 말을 들으면 좋아할지를 살펴보자. 죽어도 아첨은 못 떨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딸기 파르페가 좋다며 낚시할 때 딸기 파르페를 낚싯줄에 매다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싫어도 지렁이나 갯지렁이 등을 써야 하고 낚고 싶은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낚싯밥으로 매달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단순하게 게임이라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 눈앞에 밉상인 상사가 있다고 하자. 우선 이 상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다. 한 명에게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매번 혼나기만 한다면 항상 저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만큼 저에 대해 잘 아시고 혼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즉 상대방이 어떤 말을 던지면 자신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면 된다. 그런 게임이니까. 부장한테 혼났다, 너무 싫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자기를 내면 자신은 가위를 내밀면 된다. 인생은 언제나 한 발 늦게 내는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다. 이미 나온 결과에 잘 대처하면 그만이다. 화를 내는 부장은 언제나 화를 내기 마련이니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대처 방법을 바꾸면 된다. 혹자는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내가 아닌 남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만일 달라진다고 해도 아마 당신의 배움이 끝났을 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도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 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것이다. 자연계에 대한 공부는 점차 쉬워진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위에 또 그 위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차 쉬워진다. 요컨대 자연계에 대한 공부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다. 장사를 시작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집세를 내고 새끼를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이다. 대나무에 비유하자면 맨 아랫마디에 해당한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한동안은 불편함 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마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처음보다는 간단하고 수월하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또다시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자연계는 그렇지 않다. 빌딩도 위로 올라갈수록 가볍게 짓지 않는가? 학교 공부만 일부러 위로 올라갈수록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제일 처음이 어렵다. 예를 들어 회사원의 경우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과장이 제일 대하기 어렵지만 과장이 자신을 인정해주면 그 다음에 부장은 조금 수월하게 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하기 어려운 법인데 그 이유는 신이 준 수행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가 그렇다. 하지만 배우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제일 큰 수행이 될 사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와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해야 하고 지금의 배우자와 행복하면 비로소 배우자도 변하게 된다. 신이 정한 법칙이 그렇다. 일단 자신이 변하면 배우자는 물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반대로 자신은 가만히 있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럴 때는 차라리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해보자. 단, 계속 노력했는데도 고통스럽다면 그만둬야 한다. 정말로 좋은 방법은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에게만 좋은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신이 내준 문제는 아내에게도 좋고 남편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상적인 부부란 없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아무리 미남이라도 함께 있으면 언젠가 질리기 마련이고 결국 서로 지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서로에게 이득을 줘야 하고 서로 감사하는 사이가 돼야 한다. 여담이 있지만 어릴 적에 내 아버지는 누가 보더라도 일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정말이지 배짱이가 따로 없구나. 내 아버지는 일을 안 해도 너무 안 하시는구나. 라며 불평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을 인생의 수행 상대로 선택했던 것이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 인생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해지는 게임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카드 게임이든 뭐든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나 상황에 불평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 말자. 손해가 되는 것을 생각한들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이다. 세상에도 이득이 되고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도 이득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득인 사람이 되고 싶다. 자신에게는 손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득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되고 싶지 않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남에게도 자상하고 자신에게도 자상해야 한다. 나는 남에게도 자상하고 자신에게도 자상하다.
남에게는 자상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나는 사람들에게 비록 저는 중졸이지만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나와서 이득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게 된다면 학력도 역시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말해봤자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여담이지만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승자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력 사회니까. 이렇듯 우리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부탁받으면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말해준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남에게도 자상하게, 자신에게도 자상하게 해야 한다. 만일 남에게는 자상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한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틀어질 것이다.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달래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심각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동료에게도 이득이 되고 상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가게도 마찬가지다. 손님이 가야 한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게가 돼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봐야 할 얼굴이라면 보고 싶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과거에는 뭘 하든 뭘 사든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는 가게, 선택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회사원이라면 고용주가 고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사장이라면 직원들이 이런 사람 밑에서 꼭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자. 회사가 망해도 거래처에서 이 사람만은 우리 회사에 영입하고 싶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처럼 남에게 이득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혜를 쌓아온 자신을 알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만일 당신이 25살이라면 25년간 살면서 쌓아온 지혜로 그 하루를 살자. 그러면 내일은 하루분의 지혜가 쌓인 내가 존재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30세에는 30년간의 지혜가, 40세에는 40년간 살면서 쌓아온 지혜가 있다. 만일 자신은 이제 젊지 않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어치우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런 말을 한들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파리만 날리는 국수집은 국수가 맛이 없거나 가게가 더럽거나 손님에게 불친절한 것 중에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주인이라는 사람은 휴일에 다른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리먼 쇼크 때문에 우리 가게에 손님이 없는 거야 라며 핑계를 대는데 정말이지 리먼 브라더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당신 가게에 단골 손님이었냐? 라고 묻고 싶다.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할 겨를이 있다면 가게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된다. 시련을 당하던 실패를 하던 경험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내일을 살면 된다. 그렇기에 실패와 시련은 자신에게 좋은 경력이 된다. 경력은 그렇게 쌓이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해 나가면 된다. 우울해한다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며 우울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니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주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보다는 밝고 명랑하게 살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웃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대개 주변 사람들이다. 사람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는 것은 그런 표정을 정작 자신은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계속 보여줘야 한다면 퉁명스러운 표정보다는 웃는 얼굴이 좋지 않은가? 자신의 경제를 우선시한다. 자원봉사는 훌륭한 일이지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본말 전도이다. 얼마 전에 수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게 수화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수화 활동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다. 내 대답은 없다 였다. 왜냐하면 일은 돈벌이가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돈벌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수화 활동은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아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일에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수화 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는 자신의 생활을 망치면서까지 남을 도우라고 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행복해져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한 사람씩 행복해지면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간혹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싸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자신이 제일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을 한 명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나는 신에게 우선 자기 자신이 행복해져야 하고 행복해졌다면 그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줘라 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풀이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이 세상은 남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그래서 남에게도 자상하게 자신에게도 자상해야 한다. 흔히 남에게는 자상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누구에게든 엄격하다. 남에게는 자상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처럼 이중적인 행동은 불가능하다. 세상은 도리를 따른다. 세상의 이치를 다른 말로 도리라고 한다. 즉 세상은 도리를 따른다. 나는 16살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고 남들보다 고생을 더 했다. 부모님은 내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라고 권했지만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고생은 당연한 결과였다. 물속에 들어가면 온몸이 물에 젖고 바닷물은 짜다. 당연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하러 가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하러 간다는 것은 일터에서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도 싫다, 저런 일도 싫다며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가면 신나는 이유는 돈을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디즈니랜드라도 인형탈을 쓰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덥고 짜증나는 곳이 될 수 있다. 일은 그렇게 힘든 것이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 라고 투덜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인형탈을 쓰고 있으면 이곳에 놀러온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죠.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대개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혹은 부장이 화를 내요. 라며 불평하는데 부장은 화를 내는 것이 자신의 일이다. 그런 일로 일일이 괴로워한다면 본인만 피곤해질 뿐이다. 만일 당신이 회사원이라면 출근해서 반드시 회사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돌아와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는 월급 이외에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을 부담한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도 마련해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낸다. 직원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수도세도 낸다. 따라서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비로소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서 고맙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당신을 고용해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자. 그저 월급만 받기 위해서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일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야 한다. 반면 자신이 이득을 보려는 요량으로 앞에 나서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회사는 나를 고용했으니 반드시 이득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자.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본인이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근하도록 하자. 나는 강연을 부탁받아도 강사료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강연을 대충 하지는 않는다. 항상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책을 쓸 때도 독자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글을 쓰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미움을 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고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도리라는 것이다. 회방꾼이 있기에 인생은 즐겁다. 회사에서 천국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 어디선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 때 저 사람은 내 말을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짜증나, 미워 죽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축구도 상대편 선수, 즉 회방꾼이 있어야 재미있다. 골키퍼도 없이 자, 넣고 싶은 만큼 마음껏 넣으세요 라고 한다면 과연 재미있을까?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한층 더 재미있게 해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내 인생을 재미있게 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자.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득을 얻는 삶이다. 회사에 가서도 그렇게 생각하자. 또한 즐겁게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아직 일이 덜 끝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자. 만일 하고 싶은 일이 2가지가 있다면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1마리도 못 잡는다가 아니라 일망타진의 자세로 임하자.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을 아시나요? 라고 내게 물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 얼굴이 달로 보이십니까? 라고 되물었다. 인간은 한계가 없는 창조물인데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비교하면 어쩌란 말인가. 즐겁게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즐겁다라고 말하면 즐거워진다. 그것이 말에 깃든 신비한 힘이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필라멘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가 몇천 번의 실험을 거듭하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만 하면 질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에디슨은 몇천 번의 실험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하나 더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한다. 실패했다며 금세 포기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